76번 큐블리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티븐슨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 다양한 진술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피험자의 특정 주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분류에서 어떤 공통성, 차이가 있는가를 밝힐 때 혹은 한 개인의 두 장면, 예컨대 치료 전 치료 후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큐블리법, 큐솔트의 특징이고요. 문항의 핵심어는 스티븐슨이 개발, 다양한 진술문을 분류, 태도와 인식의 구조 파악, 상관 혹은 시기 간 차이 비교이다. 이는 전형적인 큐블리법의 특징이다. 관찰법은 교사나 연구자가 학습자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정의적 특성, 태도, 흥미, 사회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진술문을 분류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분석법, 시멘틱 디퍼런셜 메소드는 오스굿 등이 개발한 방법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양극형 형용사상, 예,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를 사용해 평정하는 방식이다. 분류가 아니라 척도 평정 방식입니다. 큐블리법은 스티븐슨이 제안한 태도 측정 기법으로 피험자에게 여러 개의 진술문, 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를 제시하고 이를 가장 나를 잘 나타낸다 에서 가장 나를 덜 나타낸다까지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험자의 주관적 태도 구조나 자기인식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간 또는 시기 간 치료 전후 사이를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조사하여 사회적 관계망이나 응집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친구 선호도나 소외 정도 등을 분석할 때 사용되지만 진술문 분류를 활용하지 않는다. 자,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가 4번이고요. 비율지능 지수는 이제 IQ는 정신연령 나누기 생활연령 곱하기 100입니다. 스탠퍼드 비네이 검사의 적동적 방식으로 아동의 지능을 연령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이다. 그러나 이는 편차지능 지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편차지능 지수보다 이전의 방식이다. 오히려 웩슬러는 비율지능 지수의 한계, 연령 등같이 지능 저하처럼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차지능 지수 (Deviation IQ를) 새로 제안했다. 1, 2, 3번은 맞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가드너는 지능이 높으면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고 간주하는 종래의 지능 이론을 비판하고 지능이 상호 독립적인 여러 지능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정서지능은 개인의 정서적 능력이 학교에서의 성공 및 사회에서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스턴버그는 분석적 능력, 창의적 능력, 실제적 능력의 세 가지 능력으로 구성된 성공지능을 제안하였다. 다 맞는 선지고요. 1번부터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전통적 지능관, 하나의 일반 지능 지요인 중심을 비판하고 인간의 지능을 언어적, 물리적, 물리수학적, 영학적, 공간적, 신체운동적, 대인관계적, 개인내적, 자연탐구적 등 상호 독립적인 여러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정서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Q는) 자기 감정의 인식과 조절, 타인의 감정 이해,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 이러한 정서적 역량이 학업 및 사회적 성공과 밀접히 관련됨이 밝혀졌다. 스턴버그는 기존의 IQ 중심 지능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의 성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성공지능 (Successful Intelligence)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능을 분석적, 문제해결 논리적 사고, 창의적, 새로운 상황 적응, 실제적, 현실 문제 대처 능력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입니다. 이제 옳은 거는 이제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메타인지고요. 사고에 대한 사고, 인지에 대한 인지로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메타인지에 대한 설명 맞고요. 2번은 이제 시연 전개와 조직과는 인지 전략에 해당하며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구체적 처리 방법이다. 메타인지는 이러한 인지 전략을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하고 통제하는 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인지 전략은 메타인지가 아닙니다. 메타인지는 인지에 대한 인지, 즉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학습 전략을 선택 수정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인지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의 인지 감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문제를 푸는 중 이해가 안 될 때 다시 읽거나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메타인지의 대표적 사례다. 메타인지는 흔히 사고에 대한 사고, thinking about thinking, 인지에 대한 인지로 정의된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므로 맞다. 메타인지의 한 구성 요소인 메타인지적 지식, 메타코그너티브 널리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학습 과제와 전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즉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반한 교사의 교수 기술 1번이 정답이 아니고요. 왜 1번이 정답이 아니냐면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조화된 문제와 반복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객관주의 수업의 방식입니다.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 표상해야 하여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해서 구성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2, 3, 4번은 맞는 선지니까 읽겠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반한 교사의 교수 기술입니다. 학생 스스로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한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이 생각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실제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학습 과제로 제시하여 학습한 내용과 실제 세계를 연결하도록 한다. 다 구성주의 학습의 이론에 기반한 교사의 기술 맞고요. 구성주의 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구성주의 학습은 원래 사회적 대화적 활동이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대화가 깊이 있는 사고를 촉진시킨다. 구성주의 학습은 상황에 기초하여 일어난다. 학습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풍부한 맥락, 실세계의 상황이 반영된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3번입니다. 허친스는 듀이와 함께 진보주의 교육협회를 설립했다고? 아닙니다. 허친스는 듀이의 진보사상을 전면 반대한 항존주의 사상가입니다. 1, 2, 4번은 맞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파크허스트는 달턴 플랜에서 학생과 교사가 계약을 맺는 계약학습을 제시하였다. 아들러는 파이데이아 제안서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는 교육과정을 주장하였다. 킬패트릭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학습법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파크허스트의 달턴 플랜은 개별 교육에 바탕을 둔 중등교육 방법으로서 1920년 매사추세츠 주 돌턴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플랜은 학교 교육과 과정 안에 들어있는 각 과목을 1개월 단위로 나누어 과제를 할당하였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계획을 자유롭게 짤 수 있지만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달에 할당되어 있는 과제를 다 끝내야 한다. 81번입니다. 군집성 산창 권력구조 하면 이제 잭슨이죠. 네, 답은 1번 잭슨이고요. 네, 잠재적 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잭슨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학교 운영 중에서 얻는 경험을 말한다. 잭슨은 교실생활 연구를 통해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으로 군집성, 상창, 권력 등을 제시하였다. 프랭클린 보빗은 교육과정을 매우 과학적, 효율적으로 설계하려 했던 초기 교육과정 이론가다. 그의 핵심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의 삶을 분석하고 그 삶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세분화한 뒤 그것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욕구, 필요한 행동,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이라는 흐름이다. 보빗은 인간의 삶을 직업, 시민생활, 가정생활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게 필요한 구체적 기능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행동주의적 목표 설정, 직무 분석, 효율성 표준화가 핵심 키워드이다. 시험에서는 보빗이 과학적 교육과정, 사회적 효율성, 성인생활 분석, 행동 단위로 목표 설정이 나오면 보빗을 떠올리면 된다. 단점으로는 인간을 지나치게 기능적 존재로 보고 학습자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함께 줄기되기도 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보빗과 정반대 지점에 있는 비판적 교육학자다. 그는 기존 학교 교육을 은행적 음식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프레이리는 이런 교육이 학생을 비판 없이 수능하는 존재로 만든다고 보았다. 대신 그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관계로서 대화를 통해 현실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식화, 컨사이테이제이션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대화 비판적 사고, 억압 구조 인식, 해방이다. 시험에서는 은행적 음식 대 문제제기식, 이식화, 대화 중심 교육, 교사 학생 상호 주체성이 나오는 프레일이다. 또한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회 변혁의 도구로 본다는 점도 마주 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위긴스는 그랜트 위긴스는 현대 교육과정 평가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특히 이해 중심 교육과정 UBD (Understanding by Design과 백워드 설계 (Backward Design로 출제된다. 위긴스의 핵심은 교육을 설계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단계에서 목표 핵심의 본질적 질문을 설정하고 2단계에서 그 이해를 평가할 수행평가를 설계한 뒤 3단계에서 수업 활동을 구성한다. 즉 목표 평가 수업 순서이다. 또한 그는 단순한 기가 아니라 전이 가능한 이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수행을 강조한다. 시험에서는 백워드 설계, 수행평가, 이해 중심 전이 본질적 질문 이 핵심 키워드이다. 백워드 설계, 수행평가, 이해 중심 전이 본질적 질문 나오면은 이제 뭐지? 위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보빗은 사회적 효율성과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프레이리는 억압적 교육을 비판하며 대화와 비판적 이식을 통한 해방을 강조하며
위긴스는 이해와 수행을 중심으로 목표 평가 수업을 역으로 설계하는 현대적 교육 과정을 제시한다. 시험에서는 이 세 사람을 대비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오므로 보빗은 효율 행동 분석, 프레이리는 비판 대화 해방, 위긴스는 이해 수행 배거드 설계로 묶어서 기억해두면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82번 옳지 않은 거 답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초중등교육법상 우리나라 국공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회계 제도에 대한 설명.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 항목이 맞습니다. 네, 교육교육의 수입에서 국가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도 학교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1, 2, 3번은 맞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끝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 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학교회장은 회계 연도마다 학교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내면의 경험을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여기보다 과거에 더 주목한다. 아닙니다. 인간중심 상담은 현상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인 생활세계에 더 관심을 줍니다. 인간중심 상담이란 1942년 로저스에 의해 제안되어 상담이론으로 상담교사가 피상남자인 학생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해, 발견, 통찰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조직적 봉사활동을 말한다. 자, 134번 맞는 선지니까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아실현의 경향이 있다고 본다. 맞고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로 이거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이 이거 세 가지 외우세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로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안하였다. 외적으로 부여된 가치의 조건화가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령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 기억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네, 기억 니은 리을.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 맞고요. 주민은 교육감 소환할 권리 가지고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디귿에서 시도이해에 제출할 교육학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시도교육학예 상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시도의회에 제출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한 권한을 가진다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시도교육학예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과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이제 해당하는 것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과 반드라의 사회 인지 학습의 공통점입니다. 강화 처벌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학습의 요인으로 경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선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신념과 기대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 거는 인지주의적 관점이므로 스키너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과 반도라의 사회인지 학습, 인지주의와 행동주의 절충은 행동주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강화, 처벌, 경험의 중요성, 피드백의 중요성 등은 행동주의적 요소는 공통점이 있으나 신념과 기대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인지주의적 관점이므로 스키너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없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사립부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맞고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맞고요. 취약아동명부의 작성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입학연기 대상자를 취약아동명부에서 제외하고 입학연기 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강령 수기 설계 나오면 이제 워커죠. 네. 문제의 제시문은 워커의 실기체적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대한 절차를 소개한 것이다. 워커는 개념 경험주의자로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발 실제에 관심을 두고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과정, 강령 수기 설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타일러는 이제 목표 중심인 교육과정 이론, 아이즈너는 이제 예술적 교육과정 이론, 타바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 이론을 제안했다. 강령을 표방하고 해당 강령을 지지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강령 단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는 수기 단계, 선택한 대안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만든 설계 단계, 이걸 모두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발 이론은 워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상하천자, 이천자 하면 앞편 정약용이고요. 네, 이제 제 질문은 정약용의 앞편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당시 문자 학습서였던 천자문의 비교육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문자 학습서로 이천자로 된 앞편은 저술을 하였다. 성악지표 경로교육을 학교 모범은 율곡 이의 저서이다. 앞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약용이 지었습니다. 체계적 한자 학습을 위하여 엮은 교육용 구제로서 천자문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상하 각각 천자를 수록하여 이 천자로 구성이 되었고 상권에는 유형적 개념에 해당하는 한자를 담았고 하권에는 계절, 기후, 방위 등의 무형적 개념에 해당하는 한자를 담았습니다. 자, 다음에 더 설명하는 개념 GPD입니다. 네, 2번이고요. 학생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교사가 찾아야 하는 것, 근접 발달 영역 GPD에 대한 설명. 학습자가 주의를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학습자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GPD의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적 발달 영역과 잠재적 발달 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영역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전문가나 뛰어난 동료 또는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발달 영역을 의미하며 사회적 구성주의자 비고치키의 핵심적 이론이다. 3번 이제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법에서 교육기부법 제14조 1항에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네,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은 1, 2, 4번이 맞고요. 1, 2, 4번 읽겠습니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맞고,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맞습니다. 91번 학교 교육에 대한 다음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답이 2번입니다. 네. 이게 부르디유의 재생산 이론, 보르스와 진디스 다 갈등론자죠. 이게 갈등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는 지배 집단의 문화 자본을 재창조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습 결과인 성적도 학생이 속해 있는 계급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갈등론. 경제 구조가 학교 교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한다. 부르디유의 재생산 이론, 보르스와 진디스는 다 이제 갈등론자고요. 구조기능주의는 이제 기능론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네.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사회재생 이론이고요. 사회재생산 이론으로 보울스와 진디스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 부르디유의 문화재생산 이론이 있습니다. 자, 답 2번. 정서특증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이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에 해당하고요.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이 이제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에 해당되고 1, 3, 4번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장적 평등.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창을 제거해주는 취약 보장 대책은 보장적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명목상 조건의 평등이고요. 초등등 교육의 의무 무상화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에 해당한다. 결과 평등은 교육 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 결과 즉 학업 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를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의 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보상교육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취약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은 교육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3번 서양교육사에서 나타난 사실. 답은 이제 3번이고요.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는 감각을 통한 지각, 관찰학습, 실물학습을 중시하였다. 맞습니다. 1번, 네. 아테네 교육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신체와 영혼의 균형을 교육의 목적으로 추구하여 교육 과정에서 읽기, 쓰기, 문학, 철학의 비중이 컸습니다. 아테네의 교육, 스파르타는 국가에 충성하는 용감한 군인을 기르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보다는 애국심과 군사적 소양을 중요시하였고요. 이번에서 고대 로마 시대에는 초기부터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는 게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의 고유한 교육은 가부장 중심의 가정교육이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육, 수사학교는 로마 후기 제정로마 시대의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4번에서 산업혁명기 벨과 랭커스트의 조교법은 소규모 토론식 수업 방법이 아닙니다. 산업혁명기 벨과 랭커스트의 조교법은 연장에 우수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읽기 쓰기를 가르치고 교육받은 학생 조교들이 10명 정도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집단 학습이었다입니다. 답 3번.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우리가 수능 같은 걸 볼 때 상황에 맞춰 검사의 실시 채점 결과의 해석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100분이 뜨죠. 네, 그리고 1, 2, 4번은 맞는 선들이고요. 네, 봅시다. 검사 실시 쪽에 적합한 내용의 검사를 선택한다. 검사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를 고려하여 검사를 선택한다. 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검사에 대한 객관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이게 다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을 적절한 거고요. 표준화 검사란 검사 도구, 검사 실시 과정, 채점 및 해석이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를 말한다. 따라서 표준화 검사는 학사 상황에 맞춰 검사의 실시 채점 결과의 해석을 융통성 있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검사의 실시 채점 결과의 해석을 정해진 표준 방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답 4번입니다. 총초등학교 1, 2학년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수업 시간 수를 감축한 게 아닙니다. 2015 개정 2015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1, 2학년의 수업 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학생들의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고 고등학교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 2, 3번입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고 통사, 통과, 고등학교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신설했고 초등학교에 안전한 생활을 신설했습니다. 평생교육재단 제도로 옳지 않은 것 답 4번입니다. 대표적인 평생교육 제도는 독학학위제, 네, 대표적인 평생교육 제도인 이제 독학학위제, 학점연제, 평생학습기자재는 이제 국가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일 배움 카드제는 실업자, 영세업자,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취업 희망자 등에게 직업 훈련에 필요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니라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1, 2, 3번 맞는 거니까 네, 읽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정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대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맞고요.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이제 정신분석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거 정답 3번이고요.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가집니다. 결정론적 관점, 정신분석 상담, 행동주의 상담 둘 다 결정론적 관점을 가집니다. 1, 2, 4번 보겠습니다.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는 과거 경험을 중시합니다.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상담은 상담 기법을 중요시하며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진솔한 태도를 중시하는 것은 인간주의 상담입니다. 정신분석학은 정신적 결정론,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인과적 관계로 해석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농박 과정을 중시하는 상담이론은 인지적 상담의 RABT, 합리적 정서적 행동이론이다. 네, 1, 2, 4번 보겠습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공통점, 정신분석 상담과 행동주의 상담의 공통점이고요. 상담 과정에서 과거 경험보다 미래의 공통점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과거 경험보다 미래 경험을 중시한다. 아닙니다. 정신분석과 행동주의는 과거 경험을 중시하고요. 상담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진솔, 이거는 로저스고요. 네. 인간 중심 상담입니다.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상담은 상담 기법을 중시하며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진솔한 태도를 중시하는 것은 인간 중심 상담이고요.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고, 이건 앨리스죠. 비합리적 신념 인식 수정하는 논박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이제 앨리스, 인간 인지적 상담의 REBT, 행동적,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이론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학습자 유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학습장애입니다. 지능 수준이 낮지 않으면서도 말하기, 쓰기, 읽기, 생각하기 등 특정 학습에서 장애를 보인다. 이게 학습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1, 3, 4번 보겠습니다. 학습 부지는 성격, 태도, 학습 동기, 학습 습관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학습 결손, 부적절한 교수 방법, 가정 환경 등과 같은 개인의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 결과가 학습자의 잠재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습 장애는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나 외부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말하기, 쓰기, 읽기, 세마기 가운데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매우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행동 장애란 고질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일상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정신지체란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그 동시에 적응성의 제한성 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이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이죠. 네.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동, 자기지식, 건강과 안정, 기능적 교과 학습, 여가, 직업 기술 영역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정신지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2, 4번 보면은 167 1, 2, 3번 보면은 학습부지는 이제 정서적 혼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행동장애, 지적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낮고 정정 행동의 결함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행동장애는 현저하게 일상 환경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정신지체는 이제 선수학습 결손으로 인해 자기 지적 능력에 비해서 최저 수준에 미달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평균 이하의 지적 기능과 동시에 적응상의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정신지체는 평균 이하인 지적 기능과 동시에 적응상의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 기술 영역들, 예,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동, 자기지식, 건강과 안정, 기능적 교과 학습, 여가, 직업 기술 영역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랭그랑은 평생교육의 학교 교육과 학교 외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즉,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에서 무덤에 이르는 생애에 걸친 교육 시간과 사회 전체의 교육의 통합 공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 2, 3, 4번은 맞습니다. 개인에게 사회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고, 평생을 통해 개인이 가진 다방면의 소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이고, 급속한 사회 변화, 인구 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 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 상실 등의 그 필요성을 증가시킨 배경이다라고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능 원점수 4개를 서로 다른 첩들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능 원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이제 t점수 60이고요. 여기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z가 마이너스 3일 때 t는 20이고 스테나인은 구간입니다. 특정 불가하고 이 근사치라는 말입니다. 스테나인은 1입니다. 그리고 100분이 0.1이고요. z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t는 30, 스테나인 구간은 1, 100분위는 2.3, z가 마이너스 1일 때 t는 40, 스테나인 구간은 3, 100분위는 15.9, z가 0일 때 t는 50, 스테나인 구간은 5, 100분위는 50, z가 1일 때 t는 60, 스테나인 구간 7, 100분위는 84.1, z가 2일 때 t는 70, 스테나인 구간은 9, 100분위는 90.7, z가 3일 때 t는 80, 스테나인 구간은 69, 100분위는 99.9입니다. 스테나인 구간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스테나인은 구간, 즉 원점수 특정 불가합니다. 문제는 지능 원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고르므로 답은 3번입니다. t점수가 60이면은 z가 1값인데 네, z점수 1.5가 이제 1보다 더 크죠. 네, 그리고 100분이 90이면은 이제 z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네, 그 t점수 60인 z1보다 크죠. 그리고 스테나인 2등급 이거는 지금 원점수라고 했는데 이게 스테나인 2등급이 이게 지금 한 z에서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 원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제 딱 찍을 수도 있는데 스테나인은 구간입니다. 구간이라서 원점수 특정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능 원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답이 3번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인생주의 단계에서 심리사회적 위기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최적의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출현하는 순서는 불변한다고 가정하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전 단계에서의 발달적 위기가 반복하여 나타난다고 보다 맞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현 단계에서 직전 단계에서 실패한 과업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에릭슨은 이전 단계에서의 과업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다시 다뤄지고 어느 정도 소정 보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패했다고 해서 연구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에릭슨은 각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심리 사회적 위기 발달 과업이 우세하게 등장한다고 보았다. 그 이 위기의 출현 시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서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순서는 불변이다.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 가운데 역할 흥미의 위기가 중심이지만 이 시기에 인전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들이 다시 떠오르며 반복적으로 점검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배버의 관료제 특성과 순기능 및 역기능 연결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 관료제 특성, 순기능, 역기능 순위인데요. 경력지향성, 유인체제, 이사소통 저해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경력지향성의 역기능은 업적성과 연공제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경력지향성, 유인체제, 이사소통 저해는 이사소통 저해가 경력지향성의 역기능이 아니라 업적성과 연공제 간의 갈등이 역기능이고요. 분업과 전문화가 관료제 특성이고 순기능 전문성, 역기능 권태, 몰인정성은 합리성이 있는데 사기가 저하되고요. 규정과 규칙은 계속성과 통일성이 있는데 경직성과 본말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위원수는 5명 이상 20명이냐?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5명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숫자를 다 낮춘 거죠. 네, 그 다음에 2, 3, 4번은 옳은 거니까 보겠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학교 급식 등을 심의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규정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을 심의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유학기 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유학기 활동으로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번 자유학기에는 지필평가를 지향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정시의 평가를 강조하고 2013년도부터 연구학교에서 시작되었고 2016년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4조 2항에 중학교의 장은 두 학기 중 한 학기를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 2, 4번은 이제 틀린 겁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수행평가는 실시할 수 있어요. 수행평가는 실시할 수 있고 2013년도에 연구학교에서 시작된 거는 맞는데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었지. 이것도 이게 연도로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의 장은 자유계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네, 지정하여야 한다고요. 네, 해당 학교 교원의 자유계제 실시 여부 지정 결정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정책이 이미 그 책정이 됐기 때문에 중학교의 장은 두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네.